서산 부석사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불상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26일 나옵니다. 앞서 대전고법은 지난 2월 일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문화재 관련 행정조치로 부여군의 오랜 수건인 부여여고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난 14일 KBS 보도와 관련해 문화재청이 모레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부여여고 이전 설계안을 최대한 신속히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부여여고 이전 사업은 지난 8월 열렸던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유적 보존을 위한 복토 작업 후 사업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재심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전북도청에서 상생발전 합의문을 체결하고 백제 역사문화권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탄소 중립 등 에너지 산업 육성과 지역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도로와 철도 등 기반 시설 확충에도 함께 나설 계획입니다. 충청남도는 이번 협약이 지난해 9월 경기도와 맺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협약에 이어 초광역 협력의 또 다른 축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세종에 국내 최대 규모의 다이소 물류센터가 들어섭니다. 세종시는 생활용품 기업 아성다이소와 3,5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고 전의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연면적 15만 제곱미터 규모의 물류센터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물류센터는 내년 6월 착공해 2026년 완공될 예정으로 세종시는 센터 구축으로 700여 명분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다음 달 17일까지 부패 취약 분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법령을 위반해 불이익을 주거나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갑질 행위,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부당한 예산 집행 사례 등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청 누리집 비공개 게시판에서 갑질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신고자 신분 보호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대전시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연구회 산하 7개 연구기관 등 8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돼온 대덕특구 공동관리 아파트 부지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대전시는 전체 부지 2만 6천 제곱미터 가운데 절반 이상을 매입한 뒤 과학기술 관련 시설을 설치해 대덕특구 신산업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연구기관들은 매각 비용을 이용해 청년과 해외 유치 과학자를 위한 250가구 규모의 정주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충북교육청에서 진행된 충청권 교육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며 조례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12%에 불과하고 대부분 학부모 등에 의한 것이라며 조례 유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시아 기독교 대학 연맹 총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한남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총회에는 한남대와 계명대, 이화여대 등 국내 5개 대학을 포함해 태국과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 8개국 63개 대학의 총장들이 참석해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공동 학술 연구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참석자들은 대덕 연구단지 방문과 한국 전통문화 체험 등을 통해 대전과 한국을 이해하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2027년까지 충북 오송에서 공주시 동현동으로 이전합니다. 충청남도는 인증원과 이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전에 필요한 국비 확보 등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인증원에는 교육 등을 위해 연평균 2만 명이 방문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기대됩니다. 전남 목포에서 열린 104회 전국체육대회가 폐막한 가운데 충남은 사격과 카누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당초 목표했던 종합순위 5위를 차지했습니다. 대전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대전시청 소속 오상욱 선수가 펜싱 남자 사브르에서 이관왕에 오르며 종합순위 14위에 올랐고
선수단 규모가 가장 작은 세종은 올해도 17위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건설 경기 둔화 여파로 올해 들어 지역 건설업체 30여 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는 414건으로 이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 업체는 39건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4건, 대전 12건, 세종 3건이었습니다. 독립기념관이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 교육과 체험 행사를 운영합니다. 독립기념관은 오는 22일까지 제2전시관과 야외 체험장에서 전시물로 살펴보는 독도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28일과 29일에는 독도의 역사와 자연을 학습하는 1박 2일 캠프도 운영합니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를 발령해 독도를 울릉도 부속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고 독도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15도에서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8도로 뚝 떨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19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소비자 470여 명이 지난 2018년 대진침대와 대표이사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매트리스가 제조 판매 당시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당시 법령에 저촉되는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